안녕하세요. 저는 리오넬 맥스웰입니다. 30년간 미국 최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다이나믹스 디펜스 시스템즈의 CEO였죠. 그동안 세계 곳곳에 전쟁터를 받고 수많은 국가들과 무기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문서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장 체계를 구축했다. 30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한국이요? 미국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 아니었나요? 우리가 70년간 지켜온 동맹국이 어떻게 우리와 경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죠. 말도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우린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싸워요. 그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끝냅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제 커리어가 끝날지라도 말이죠. 7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진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오넘 맥스웰입니다.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 중 하나인 다이나믹스 디펜스 시스템즈의 CEO죠.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세계 곳곳에 전쟁터를 봤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을, 제 모든 상식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워싱턴 DC 펜타곤 근처에서 미 국방성 관계자들과 새로운 군사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기 공급 전략을 논의하던 중이었어요. 저희는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동맹국들에게 최신 방어 시스템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했죠.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 무기의 주요 구매국이었으니까. 그런데 국방성 아시아 담당 국장인 존슨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리오넬, 요즘은 한국이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라니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이 우리와 경쟁한다고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폴란드 전차 사업도 뺏겼고 호주 자주포 계약도 날아갔어요. 심지어 사우디까지.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의 시선이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국방성 내부 관계자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기밀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하지만 절대 어디서 봤는지 말하면 안 됩니다. 문서 제목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전장 체계를 구축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미군 철수 후에도 독자적 방어가 가능한 수준.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런 문서는 처음 봤거든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하자는 거죠. 언론에 나가면 난리 날 테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문장이 맴돌았어요. 통제할 수 없는 전장 체계. 대체 한국이 뭘 만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방위산업 담당 비서인 사라, 김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방산 데이터를 전부 가져와. 지금 당장.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원하십니까? 사라가 물었어요. 전부 다. 수출 현황, 개발 중인 무기, 계약 현황, 기술 수준까지 모든 걸 말이야. 2시간 후 사라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본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전투기가 이미 양산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 이 전투기 성능이 어느 정도야? F-16보다 우수하고 F-35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현무 미사일 시리즈. 낯선 이름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무기들이 단순히 개발만 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제 K 전차 1000대를 주문했다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네. 그리고 K9 자주포 672문도 함께 계약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가 140억 달러예요. 140억 달러. 저희 회사 연간 매출에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단일 계약으로 이런 금액을 따낸 거죠.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9 자주포 30문을 도입했고 추가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대량 구매했다고 했어요. 잠깐, 이건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잖아. 저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작전 운용 체계까지 통합 제공하고 있어요. 교육 훈련, 정비 지원, 업그레이드까지 패키지로 말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무기만 팔고 끝이었거든요. 물론 기술 지원은 했지만 상대국의 전체 작전 체계까지 바꿔주지는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라가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은 모두 연동됩니다. 전투기, 전차, 자주포, 미사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해요. 네트워크로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인공지능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무기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되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전쟁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였어요. 사라, 이건 기술이 아니야. 국가 개념이 바뀌는 거다. 그 자료를 다 본 후 저는 곧바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말도 안 된다는 의심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미국을 넘어설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공항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첨단이었어요. 무인 안내 로봇이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고 드론들이 짐을 운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공항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 드론들은 뭐 하는 건가요? 아, 물류 운송용 드론입니다. 화물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운반하죠.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도 계속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전용 차선이 있었고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보였어요. 도시 전체가 스마트시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자문했어요. 여기가 우리가 보호해야 했던 나라였다고.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날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를 방문했습니다. KF-21 전투기를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사전에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물론 제 정체는 숨기고 해외 투자자라고 했어요.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로봇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인공지능이 품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죠? 안내를 맡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희는 사람 손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계가 모든 걸 담당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시스템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경납고에서 실제 KF-21을 봤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투기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조종석이었어요. 기존 전투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조종사는 목표를 지정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럼 전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전투요? 엔지니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 시스템은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적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무기 체계였습니다. 기존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서로 싸우는 방식이라면 이건 아예 싸울 필요를 없애버리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 3일을 보내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방위산업의 상식이 모두 뒤바뀌었거든요. 귀국 후 첫 번째 일은 긴급 임원진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모두 발표했어요. KF-21의 인공지능 시스템,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그리고 통합작전 체계까지 말이죠.
리오넬, 정말입니까? 개발 담당 부사장인 제임스가 물었어요. 한국이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직접 봤어.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야. 그 주 금요일, 저는 워싱턴의 방산업체 연합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방성 관계자들과 주요 방산업체 CEO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한국 사례를 자세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리오넬,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맙시다. 로키드 마틴 CEO가 끼어들었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국방성 조달 담당 국장이 나섰습니다. 맥스웰 씨,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그 얘긴 꺼내지 마세요. 국방성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존재 이유가 흔들립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와 정부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숨길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필요한 만큼요.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최고라는 인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위험은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동맹국이 우리를 추월했는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니.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무슨 일이야?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면 계속 침묵하느냐의 문제야.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내 커리어는 끝날지도 몰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세요. 3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중대한 결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저는 모든 걸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기로 한 거죠. 주제는 21세기 전쟁 설계는 서울에서 시작된다였어요. 리오넬, 정말 그런 제목으로 강연하실 건가요? 비서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포럼 당일, 강연장에는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 CEO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성에서도 여러 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서서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KF-21 전투기,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그리고 통합작전 체계의 모습들이었죠. 이것이 바로 미래의 전쟁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싸우는 전쟁 말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미국 측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포스트 아메리칸 방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미군이 없어도, 미국 무기가 없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때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맥스웰 CEO, 그럼 미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강합니다. 강연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지켜낸 것이며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CEO님, 이런 발언을 하시면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될 텐데 괜찮으신가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니 제 강연이 톱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 방산업계 CEO 충격 발언 같은 제목들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리오넬, 당장 제네바에서 돌아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맥스웰 CEO님, 국가안보보좌관님께서 비공식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언제죠? 내일 오후 2시, 백악관 웨스트윙에서요. 다음 날, 저는 긴장한 채로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설리번이 저를 맞이했어요. 리오넬, 앉으세요. 우리 대화는 완전 비공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리번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꺼냈어요. 제네바 강연 잘 봤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더군요.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이 문제예요. 당신이 말한 게 맞다면 우리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문서를 꺼냈습니다. 제목은 포스트 코리아 전략 불가능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제가 직접 분석한 자료입니다. 설리번이 문서를 펼쳐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요? 100% 확인된 내용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 방어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어요. 문서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과 기술 수준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호주 계약건은 충격적이었죠. 리오넬,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포스트 미군 전략을 실현했어요. 이젠 우리가 더 필요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설리번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70년간 유지해온 한미동맹은 뭐가 되는 거죠? 동맹의 의미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관계로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는 거죠. 상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어야 해요. 설리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논의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의회와 방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진실을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 더 큰 충격이 올 거예요. 미팅이 끝나고 백악관을 나서면서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정부 고위층은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미팅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폭로 영상을 올리기로 한 거였어요. 리오넬, 정말 그럴 건가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어요. 알아.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어.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걸고라도 진실을 말해야겠어. 영상 제목은 우리가 그들을 보호했던 게 아니다. 이젠 우리가 뒤처졌다였습니다. 촬영은 집 서재에서 했어요. 배경에는 30년간 받은 각종 표창장과 기념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나믹스 디펜스 시스템즈 CEO 리오넬 맥스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불편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KF-21의 인공지능 시스템,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그리고 미국 방산업계가 숨기려 했던 진실들을 모두 공개했어요. 70년간 우리는 한국을 지켜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그들이 스스로를 지켜낸 것이고 이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저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급증, 폴란드와 호주의 대규모 계약, 그리고 사우디까지 고객으로 확보한 현실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국방 시스템을 패키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영상 후반부에서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3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어느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있었거든요. 마지막 장면은 특별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 때 찍은 K 전차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했어요. 전차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이었죠. 동맹이란 누가 누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서로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전략의 기준은 한국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이 올까요? 첫 번째 댓글이 달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댓글은 달랐습니다. 미국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방산업체들이 손해를 볼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은 긍정적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이런 거죠. 영상이 올라간 지 6시간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12시간 후에는 300만을 돌파했어요.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영상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 이사회였어요. 리오넬, 사무실로 당장 나와. 긴급회의야.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비록 CEO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한미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대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눈부신 감동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